네, 수능 특강 6강이고요. 이제 해수의 성질 갑니다. 이제 해수에 대해서 배우는데 첫 번째, 해수는 바닷물이죠. 이거부터 해야 되나? 지구에 물이 100%라고 치면 해수가 몇 프로죠? 아니, 97%예요. 해수가 바닷물이 97%입니다. 그럼 나머지 3% 뭐예요? 육수예요. 고기물이죠. 육수가 3%인데 육수에서 1등은 뭐게? 빙하. 빙하가 거의 한 70% 되고요. 그 다음이 2위가 지하수, 3위가 이제 호수, 하천수인데 우리가 쓰는 물은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3%에 거의 한 30% 정도를 씁니다. 몇이야? 3%에 거의 3분의 1이죠. 한 1% 쓰나? 전체 이걸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일단 할 거 표층 해수부터. 표층이 뭐예요? 깊이로 치면 0m, 제일 표면. 그 표층 해수예요. 우리가 봤을 때 표면의 온도예요. 얘는 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냐면 태양 복사입니다. 당연하죠. 태양이 데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수온선이라 하는데, 등수온선은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적도 부분이 가장 뜨겁고 이 극지방으로 갈수록 차가워지고, 당연하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렇고, 자 이제 밑으로 갑니다. 깊이. 연직 수온 분포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보죠. 혼수심,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적어야지. 지구노트, 진호. 해수의 연직 분포. 얘는 층이 3개로 나뉘는데 층 나누는 기준. 내려갈수록 차가워지냐, 뭐 그대로냐 이런 거.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입니다.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3개의 층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깊이, 여기가 수온이면 대체로 요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층 이름은 혼합층. 두 번째가 수온약층. 세 번째 심해층. 한 번씩 들어봤죠? 중2 때 하고 고1 때 하고 또 하죠. 자, 혼합층은 혼합돼요. 그래서 특징이 수온이 일정합니다. 섞이니까. 그럼 누가 섞어? 그렇죠. 바람이 섞습니다. 바람이 섞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수록 혼합층이 두꺼워져요. 바람 셀수록 두꺼워진다. 그러면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중에 어디가 바람이 제일 세게? 중위도가 제일 두껍다. 중위도가 제일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혼합층도 중위도에서 제일 두껍습니다. 끝. 자, 수온약층. 수온약층은 수온이 내려갈수록 올라가야 내려가요? 그러니까 깊어질수록 차가워지죠. 그럼 이거는 급격히 낮아진다. OX. 옵니다.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 그리고 여기서도 성립하는데 수온과 기압 수압이라 해야 되나? 압력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면 밀도가 증가해요. 압력은 까먹고 잊으시고, 수온이 낮아지면 밀도가 왜 증가할까? 차가운 물이 밀도 크니까? 그것도 되고, 원래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밀도는. 근데 질량은 안 변하잖아요. 근데 차가워지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밀도가 커지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냥 안 적어도 돼요. 이거는 슉. 과정은 그렇고 이제 밀도가 점점 높아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자, 차가운 게 밑에 있고 뜨거운 게 위에 있으면 안정이죠. 그래서 안정. 안정함으로 벌어지는 일. 그 해수의 연직 운동이 활발하지 않다. 그러면 위아래로 안 섞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및 에너지 교환 차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안 섞인다는 얘기예요. 물질도 안 섞이고 에너지도, 위에는 뜨거운데 밑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해층은 그냥 추워. 근데 얘는 특징이 위도나 계절 영향을 잘 안 받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거 한번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한번 하자. 자,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것도 좀 봤을 거예요, 고1 때. 자, 어떤 애는 요래. 잠깐만. 어떤 데는 요래. 어떤 데는 요래. 자,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매칭. 일단 파랑이가 고위도. 그쵸? 파랑이가 고위도. 극지방이죠. 그냥 추워. 걔는 혼합층도 없어. 소약층 없어. 심해층밖에 없어. 초록색이 중간이 있으니까 중위도고, 지금 보이죠? 혼합층 두꺼운 거, 바람 쐬서. 그다음 이 주황색이 저위도. 저위도는 바람이 거의 안 불고요. 혼합층이 얇고, 대신에 위에는 뜨겁죠. 그래서 온도 차이가 제일 커서 소온약층이 제일 안정합니다. 참고로 밀도는 어떻게 될까? 그럼 이거 밀도는 얘랑 반대로 가요. 저 아까 수온이랑 밀도 반대였죠? 그럼 여기를 수온약층이라잖아요. 밀도에서의 이 수온약층 비슷한 걸 밀도약층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수온약층과 밀도약층은 그 깊이가 같습니다. 그렇죠? 밀도가 증가하는 층이에요. 똑같아요. 됐음. 네. 볼까요? 혼합층 했어. 수온약층 했어요. 심해층 했습니다. 그리고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했습니다. 자, 됐어. 끝. 다음 염분. 염분이 뭐죠? 소금 그럼 염류. 짠 거. 짠 정도. 해수 1kg에 들어있는 염류의 총 그램.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고통받아요. 이걸로. 알죠? 물 500g에 아니 해수 500g에 뭐 염화나트륨이 몇 그램 녹아 있다. 막. 염분비 일정 법칙하면서 막 배워요. 그래서 1kg 해수 1kg에 들어있는 염류의 총 그램인데 단위는 PSU입니다. 이거 갖고 이제 자세히는 안 내요. 여기서는 이렇게 계산 문제를 안 내는데 평균 염분은 전 세계 해수 평균 염분은 한 35 PSU인데 바다마다 다 똑같을까? 염분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평균 내면 35 정도 돼요.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니까 어디가 높고 어떤 차이가 나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표층 염분은 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냐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럼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 어디가 제일 짤까? 고위도. 땡. 1위는 항상 중위도입니다. 아하. 중위도가 제일 짜요. 왜 짜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위도는 한 30도쯤인데 이거 하려면 뒤에 바람까지 가야 되는데 잠깐 얘기하고 갈게. 30도 위도 30도 지역은 비가 안 와요.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증발은 잘 일어나는데 비가 거의 없으니까 염분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자, 밑에 볼게요. 여기 보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여기 있다. 요렇게 변해요. 검은색. 어디가 제일 높죠? 한 약 30도라고 봐야 됩니다. 한 30도 부근이 얜 강수가 없어.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야. 이따가 배울 거야. 그래서 얘는 증발만 일어나니까 좀 짜다. 2위는 어디 이게? 보면 고위도. 안타깝게도 저위도입니다. 또? 그래요? 예. 이게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랑 표층 염분이랑 거의 비례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극지방 가면 차이가 벌어져요. 염분만 보면 회색만 보면 여기가 1위, 여기 위, 여기 3위예요. 왜요? 왜 그러냐면 극지방은 그 빙하가 있죠. 그래서 해수가 결빙을 하면 짜져진 거죠. 얼때. 얼때는 물만 얼어요. 짜증나. 그렇죠. 순수한 물만 얼니까 주변에 소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짜지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가 얼면 염분이 증가하는데 빙하가 융해되면 싱거워지는 거죠. 또 그래서 염분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육지 근처는 육지에서 담수 유입이 돼요. 이 담수라는 건 안짠물. 아까 육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지 근처는 좀 싱겁다. 특수하게 조금. 그래서 결론 여기다 적어놔야지. 이거 아닌데. 여기다 적자. 염분 순위 가자. 순위.
1위 중위도, 2위 저위도, 3위 고위도. 고위도가 왜 제일 싱겁냐면 얘는 증발을 거의 안 해요. 일단 아까 증발량 빼기 강수량에서 증발을 안 하니까, 근데 눈은 와요 막. 그러니까 좀 싱거워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 빙하가 어는 것보다 녹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고위도가 제일 싱겁다. 끝. (30도가) 왜 비 안 내리는지 이따 할게요. 그리고 육지 주변은 어떻다? 싱겁다. 아, 왜 자꾸 저걸 키지? 육지 주변은, 아, 이걸 적어줄까? 염분에 비례하는 거. 염분이 올라가는 요인들. 증발량 빼기, 아니 증발이 많거나, 증발이 많거나, 또 결빙, 해빙, 결빙. 결빙. 끝인가? 끝이네. 염분이 높아지는 요인. 염분이 낮아지는 요인은 강수, 비 오는 거, 해빙. 그 다음은 담수. 담수 유입. 그래서 육지 근처는 좀 싱겁다. 자, 우리나라 황해하고 동해가 있어요. 어디가 더 짤까요? 동해가 더 짭니다. 먹어봐요. 가서 물 먹어보면 동해가 진짜 짭니다. 왜 그래요? 담수유입이 안 돼서. 그쵸. 서해가, 황해가, 그 황해는 여기 중국이랑 북한이랑 우리나라 여기 다 담수입이 엄청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긴 싱거워요. 조금 더.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염분은 끝났고, 자, 이거 볼게요. 아, 우리나라 2월, 8월 수온 딱 봐도 이때 여름이지, 그치? 플러스, 그러면 서해랑 황해랑 동해가 있어요. 황해랑 동해가 있어요. 어디가 수온 변화가 더 클까요? 수온 변화가 데이터로 보면 되잖아. 8월. 아니, 그 아 2월이랑 8월의 수온 변화. 동해가 동해가 작다. 왜 황해가 더 클까요?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얘는 수온 변화가 황해가 수온 변화가 큰 이유는 육지 영향이 커요. 육지 영향. 대륙의 영향이 커요. 대륙은 비열이 작아서 온도가 확확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얘는 추울 땐 더 춥고 더울 때 더 더워지는 겁니다. 하나 더, 동해가 잘 안 변하는 이유.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1년 내내 난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저기는. 그래서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뜻합니다. 더. 됐죠? 그리고 네. 염분 한번 갑시다. 염분. 자, 2월, 8월 언제가 더 싱거워요? 5, 8월. 왜? 비가 많이. 그렇죠. 우리나라의 빅 이벤트 장마 있죠. 항상 여름 장마 생각해야 돼요. 아, 장마는 비 많이 오니까 싱거워지겠네. 근데 아까 말했지만 황해가 동해보다 더 싱겁죠. 그 이유는 담수. 여기만 해서 담수 유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된다. 연안이 뭔지 알죠? 연안. 육지 근처의 물. 외해. 아예 바깥쪽 바다. 그렇죠? 연안은 담수 유입 때문에 낮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밀도. 밀도. 해수의 밀도는 밀도가 뭐분의 뭐예요 원래? 맞아요. 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수온이 높으면 부피가 커진다.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줄어들죠. 염분이 높으면 무게가 올라. 질량이 올라가죠. 밀도가 커집니다. 뭐 압력도 있는데 수압이 높을수록 당연히 더 커지긴 해요. 왜냐면 압력이 높으면 부피가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왜 자꾸 이걸 키지? 밀도는 어디 영향을 받냐면 염분이 뭐라 해야 되지?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진다. 차갑고 짠 물이 더 밀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순위 따지자. 이제 중위도, 저위도, 고위도 중에서 밀도 1위. 중이 1위는 중위도. 항상 중위도. 약간 자랑스러우세요. 자랑스럽죠. 웅장해지죠. 자, 중위도 왜 밀도가 제일 커요? 염분 때문이지. 짜잖아. 제일 짜잖아. 염분이 높으면 밀도 커지는 거죠. 그 다음 2위 고위도 고위도입니다. 왜 역전했죠? 너무 차갑죠. 수온이 낮았죠. 수온이 뒤집었다. 너무 3위가 저위도. 얘는 수온이 높아서 그렇다. 중위도 뽕 차오르요. 그쵸? 자랑스럽게 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그래서 밀도는 대체로 수온과 반대이긴 해요. 그쵸? 근데 이제 염분이 영향을 미칠 때도 있어요. 이거 보이죠 아까? 수온 이거랑 아예 반대로 가는 거. 그리고 여기 수온 약층이라 했으니까 여기 밀도 약층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이름만 됐고, 이제 TS도, Temperature, Salinity 이 두 개를 이제 TS도라 불러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다가 이쪽은 수온, 이쪽은 염분을 놓은 겁니다. 그러면 밀도는 어디로 갈수록 커져요? 수온이 낮고 밀도 염분이 높을수록, 즉 1로 갈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밀도가 점점 커진. 같이 오네. 어쩔 수 없다. 내 밀도가 커진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밀도선이라 해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 보이죠, 숫자? 그쵸? 그러면 이런 거 물어봐. B하고 C의 밀도 차이는 수온의 영향이 큰가요? 염분의 영향이 큰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수온에 그렇죠? 얘 수온의 영향이 큰 거죠. 밀도 똑같잖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자, 수괴라고 있어요. 수괴. 지괴 있었죠, 지괴. 그거는 그 땅덩어리였잖아, 돌덩어리. 수괴는 물덩어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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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괴는 물
수계는 성질이 잘 바뀔까 안 바뀔까? 그 수계끼리 잘 섞일까 안 섞일까? 새 잘 안 섞입니다. 까비. 성질이 잘 안 바뀌어요 원래 수계는. 근데 우리가 강제로 여기서 조금 떠서 섞었어요. 예를 들어 A랑 B를 혼합했어요. 같은 부피 혼합. 그럼 밀도가 커질까 작아질까? 아니 그대로일까? 커그작. 원래보다 커진다. 그대로다. 작아진다. 크다 작다 밀도 크다 작다. 네. 정답은 그대로. 놀랍게도 커집니다. 얘는 어떻게 알면 되냐면 이 AB 선을 일직선으로 이어요. 또 말 안 돼. 친구 말 안 들어? 아 진짜. 하여튼 일직선 적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면 얘보다 높은 거예요. 여기 중간에 밀도로 가집니다. 딱 이어서 절반 여기. 그래서 밀도는 원래보다 더 커집니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니까. 섞였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용존 기체입니다. 아, 또 이거 켰네. 용존 기체. 용존 기체가 뭐예요? 녹아 있는 기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밑으로 갈수록 얘는 기체야. 산소는 어떻게 되냐면 산소는 살짝 이렇게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살짝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는 왜 산소가 상대적으로 많을까요?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적고 다른 구간보다. 뭐가 들어올 텐데? 바람. 아니, 물 밑으로 들어와. 햇빛, 광합. 아, 식물들이. 그렇죠. 조류나 식물들이 광합성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는 광합성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메인 이유는 광합성. 식물 플랑크톤 이런 애들 있죠. 광합성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갑자기 산소가 확 낮아져요. 이산화탄소 확 올라가고. 왜요? 이제 더 이상 햇빛이 안 들어요. 이 안으로. 그럼 애들이 호흡만 해요. 아, 물고기. 네, 그래서 호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는 왜 이렇게 될까요? 기체 용해도 들어본 적 있죠? 기체는 언제 물에 잘 녹죠? 뜨거울 때, 차가울 때? 그걸 차가울 때. 자, 그 차가운 콜라가 맛있다 그거 옛날에 배우잖아요. 차가운 콜라 맛있다. 차가운 콜라 맛있죠? 왜 그러냐면 차가워야 이산화탄소가 잘 녹아서 탄산이 더 풍부해서 맛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체는 오히려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습니다. 이거는 수온이 낮기 때문.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극지방에 차가운 해수가 유입됩니다. 근데 걔네가 침강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산소를 갖고 내려와. 어느 정도. 그래서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낚시 잘 당하는 거 있어요. 이건 사실 내신에서 잘 당하는데, 이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놨는데, 그래프 보여줘야겠다. 낚시 한번 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여기서 깊이 1000m 이내에는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용존 산소가 용존 이산화탄소보다 많은 구간이 있다. 글씨 너무 못 쓴다. 네. OX 딱 봐도 그쵸? 많죠? 산소가 더 많은데? 이산화탄소보다? 아 눈치챘나요? 그거다 그거. 그거죠. 아 지구과학식 낚시 하이에나. 그렇죠. 단위가 달라요. 산소는 많아봤자 6인데 이산탄소는 최저가 44예요. 보여? 이게 사실 그리려면 이산탄소 였다 그려야 된다고. 훨씬 많이 가서. CO2는 44부터 시작이고 O2는 1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낚시 많이 치죠. 눈을 크게 떠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그냥 특성상 잘 녹아요. 더 물에 더 잘 녹는다. 그래서 그걸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모든 구간에서 용존 CO2가 O2보다 많다. 원래 이산탄소는 물에서 잘 녹는다. 더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압이랑 상관이 있나? 아닌데? 그럼 기압은 뭐 때문이지? 물은 극성인데 이산탄소가 더 잘 녹는다고? 그냥 물질의 특성이야. 그건 어떻게 뭐 설명하겠다. 됐죠? 됐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왔죠? 됐다. 자, 이제 대기대순환 해야 됩니다. 일단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바람이 왜 불어요? 그냥 할게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태양이 이렇게 햇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올리면 딱 되겠는데. 여기가 무슨 위도죠? 적도 적도이자 저위도입니다. 왜? 여기 위도 0도거든. 그리고 30도 N 놀트 가져. 이렇게 90도 놀트 30도 S 60도 S 90도 S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높으니까 여기가 고위도예요. 그럼 이제 중간을 이제 중위도라 부르는 겁니다. 여기다 할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저위도는 햇빛이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 많죠. 이게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좀 많아요. 태복. 근데 고위도는 햇빛이 좀 낮게 뜨기 때문에 해가 거의 없어요. 좀 적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근데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 있는데 뭐라 하죠?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지복. 지복. 자, 그럼 저희도는 들어오는 게 많아요, 나가는 게 많아요? 들어오는 게 더 많죠? 그럼 에너지가 남아요, 모자라요? 남죠? 그걸 에너지 과잉이라 합니다. 남는다. 그러면 고위도는 나가는 게 더 많네. 부족. 그럼 지구는 착해. 에너지 나눠줘야 돼. 에너지 평형을 해야 돼. 그러면 뭘 통해서 나눠줘요? 이거. 에너지 옮겨줘야 되는데 누가 옮겨주지? 바람? 그렇죠. 여기 대기와 해수가 이걸 옮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대기 대순환, 해수의 표층순환. 에너지 나눠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위도가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아까 지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그래프예요. 여기 적도, 고위도, 고위도. 자, 그러면 이게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요게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그럼 이 차이만큼 여기는 남는 거고 이 차이만큼 모자란 거죠. 그래서 이거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에너지 평형이 딱 이루어지는 위도가 몇 도쯤이에요? 놀랍게도 38도입니다. 38선 알죠? 위도 38도 선이죠? 노렸다. 우리나라 근처가 제일 에너지 평형이고 바람이 제일 세다. 왜 안무로? 음모론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렇다. 그래서 결론, 대기와 해수 순환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해 준다. 자, 그러면 그래, 에너지 나눠주면 돼. 자, 이제 저위도에서 고위도 나눠주면 돼. 근데 왜 북풍?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에너지? 남풍 아니야? 왜 북풍이지? 잘못 났나? 떠서 나눠줘요. 떠올라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 밑은 내려오는 거예요. 보여요? 지표에서 부는 바람을 우린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풍, 남풍. 그럼 이렇게 딱 바람이 이렇게 위에서 하나, 아래서 하나 불면 끝이겠네. 이거를 단일 세포 모형이라 해요. 이러면 자전을 안 할 때요. 자전을 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위에서는 북풍, 밑에서는 남풍이 불고 끝납니다. 이거를 하나의 순환세포라 부릅니다. 왜 두 개인데 하나예요? 몰라요. 대칭이니까 하나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순환세포만 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죠.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 그래서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때문에 얘가 추가됩니다. 세 개의 순환세포가 돼요. 그거를 그립시다. 이건 큰 한 페이지가 필요할 듯. 이렇게 대기대순환. 제목은 대기대순환. 오른쪽을 좀 비워둬야 돼. 쓸 거 조금 있어요. 그러면 지구를 자르자. 이도
30도, 60도. 도 60도. 웬일에 미쳤다. S인데. 됐죠? 자, 그럼 바람이 이제 부는데 슬래시 그려야 돼. 슬래시. 잠깐만. 하나, 둘, 셋. 이쪽은 반대로. 하나, 둘, 셋. 자, 제일 위에서부터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그래서 적도에서 모이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바람이. 이 바람 이름은 극동풍. 여기도 극동풍이에요. 그 다음 30에서 60 사이는 편서풍. 그 다음 0에서 30도 사이는 무역풍. 자, 그래서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대칭입니다. 무역풍은 동풍 계열의 바람이에요, 서풍 계열의 바람이에요? 동풍 계열의 바람이죠. 그래서 태풍이 일로 갔죠. 편서는 서풍 계열의 바람. 그래서 이렇게 휘었죠. 네. 자, 그러면 공기가 뜨거운 바람이죠. 여기 뜨겁죠. 뭐였어? 어디로 가요? 위로 뜨죠. 그거를 입체로 그릴 수 없으니까 옆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떴다. 그럼 이거 어디로 가지? 옆으로 퍼져요. 퍼지면 또 내려가요. 여기서 또 퍼져요. 옆으로. 그럼 또 올라가. 그럼 또 옆으로 퍼져. 그럼 또 내려와. 뭐야? 이게 대칭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극, 페렐, 헤들리.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극, 페렐, 헤들리. 순환. 있죠. 그 중에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은 직접 순환. 얘네가 직접 도는 거고, 여긴 뜨거워져서, 여긴 차가워져서 직접 순환하는 거고, 가운데 있는 페렐이 간접이죠. 중간에 껴서 간접으로 돌아가는 간접 순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위도별로 별명이 있거든요. 그걸 써줄게요. 자, 여기 적도죠. 그리고 공기가 떴어. 그럼 여기 저기압일까 고기압일까? 그렇죠. 여기를 적도 저압대. 비가 많이 오겠죠? 적도 저압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30도는요? 여기 내려오네.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이죠. 그래서 여기를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릅니다. 아열대는 조금 덥다. 아열대 고압대. 얘가 제일 중요해요. 왜요? 아까 그거 있죠. 30도 비 안 오는 이유. 얘 때문입니다. 30도는 대기 대순환상 하강기류라서
고압대라서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적 사막이 좀 많습니다. 비가 안 와서. 원래 큰 사막들은 다 이쯤에 있어요. 위도 30도. 위에랑 밑에랑 여기도 60도는 그 온대저기압 만드는 거 뭐라 했었지 그때? 온대저기압 생성되는 곳. 한대 전선대요. 그리고 꼭대기는 극고압대라고 부릅니다. 됐죠? 아열대 고압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그림 여기 위도 중에서는. 그럼 이제 바다도 해야겠죠. 해수 표층 순환. 해수 표층 순환은 바람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바람이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고 한 페이지 더. 해수의 표층 순환. 세계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그릴 수 있어요? 대충 그릴게. 시작은 우리나라 근처로 그려야겠다. 아니냐? 우리나라 근처로 그려야겠다. 이렇게 됐죠? 30도. 우리나라 있죠? 됐고 여기는 고양이 있고 호주죠. 그 다음에 여기 미국 있고 미국 캐나다 있고 여기서 페루 칠레 가서 남아메리카 이렇게 가고 이거 너무 내려오면 안 되는데 잠깐만. 멕시코랑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죠. 대륙이 꼬였다. 아유 어려워. 세계지리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유럽 해안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대충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그려주면 끝. 세계지도입니다. 여기가 유라시아. 유럽하고 아시아 합친 거죠. 유라시아. 여기가 북아메리카. 여기 남아메리카.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여기가 아프리카. 자, 똑같죠? 적도 잘라. 자, 여기는 바다 이름 태평양. 그래서 북태평양, 남태평양. 여기 북대서양, 남대서양.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적도 여기에요. 여기 살짝 위는 무슨 풍 불었죠? 무역풍. 자, 이제부터 빨간색은 난류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북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라고 부릅니다. 적도의 북쪽. 무역풍 영향 받아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얘가 대륙이랑 만나면 이제 올라가요. 우리나라 근처로 오는 거죠. 이게 쿠로시오 해류. 뜨거우니까 빨간색이에요. 다 난류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북태평양 해류. 여기도 마찬가지야. 모양은 똑같아. 얘는 참고로 멕시코 만류라고 불러요. 얘는 잘은 안 나오는데 알아두면 좋을 듯. 이건 북대서양이겠지 뭐. 북태평양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차가운 게
이제 내려옵니다. 한류예요. 얘는. 자, 얘 이름은 캘리포니아 해류. 여기는 뭐 카나리아 해류인가? 이렇게 볼 거야. 여기까지 몰랐대요. 그래서 방향하고 북반구는 시계로 돈다. 누가 난류고 누가 한류인지 알아두시고, 여기도 이거 좀 너무 밑인데 남적도 해류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차가운 물 왼쪽 밑으로 옆으로 차가운 물. 그러면 얘는 시계 반대 방향 보이죠? 세로 고침. 그래서 북반구 쪽은 시계, 남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두 개만 좀 더 추가할 건데, 첫 번째는 여기 딱적도 있죠. 딱적도. 딱적도는 오히려 반대로 가요. 이거를 적도 반류라고 불러요. 적도 반류. 여기도. 그리고 좀 중요한 거, 이게 잘 나오는 거. 자, 여기 밑에 이렇게 한 바퀴를, 여긴 대륙이 없거든요. 한 바퀴를 순환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걸 남극 순환류라고 부릅니다. 남극 순환류는 극동풍의 영향을 받는다. OX. 극이니까. 아니다. 왜 아니다? 동풍에. 그렇죠. 얘는 서해수동으로 되죠. 보면 얘는 편서풍 영향 받습니다. 왠지 극동풍 같은데 편서풍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는데.